챕터 1 빈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가영은 혜성시 문화센터 강의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오늘의 국문학 강의를 마무리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교실은 금세 정막에 잠겼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서서 오늘 다룬 시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움이 깊으면 만남의 문턱도 높아진다. 시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문턱. 그 단어만 떠올려도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그 문턱 말이다. 가영은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봤자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뿐이었다. 2년 전부터 그런 하루하루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거실 한편 닫힌 방문 앞에서 가영은 잠시 멈춰섰다. 도윤의 방. 2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 방은 여전히 그날 아침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던져진 교복, 책상 위에 연습장, 벽에 붙인 밴드 포스터들까지. 최도윤.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일도 이젠 드물었다. 처음엔 매일 불렀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대답 없는 이름 부르기는 점점 더 아팠고 어느 순간부터 가영은 입을 다물었다.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가영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젖은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긴 소년이 서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선한 인상의 아이였다. 가영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우. 박시우구나. 네, 맞아요. 도윤의 절친이었던 박시우. 장례식장에서 본 후 2년 만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들어와. 많이 젖었구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시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도윤이 늘 앉던 소파 자리를 피해 구석 의자에 앉았다. 뭔가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시우가 배낭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형이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가영의 손이 떨렸다. 무슨 부탁? 선생님을 혼자 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이제야 왔어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영도 마찬가지였다. 2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도윤이가 정말 그런 말을? 네. 사고 나기 며칠 전에요. 갑자기 저를 불러서 시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 혼자 두지 마라. 엄마는 강한 척하지만 정말 약해라고 했어요. 가영은 입술을 꽉 물었다. 도윤은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도 드리려고 왔어요. 시우가 봉투를 내밀었다. 형이 저한테 맡겼어요. 만약 자기가 못 돌아오면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도윤의 필체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고마워, 시우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시우가 돌아간 후 가영은 한참 동안 봉투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2년간 듣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을 텐데 그것이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윤이 좋아했던 빗소리. 그 아이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창가에 앉아 엄마 비소리 들어봐. 피아노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다. 가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도윤의 마지막 메시지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챕터 2 솔바람 리조트.
가영은 며칠째 그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열어보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도윤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가영은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이 넘는 갈색 봉투. 안을 열어보니 솔바람 리조트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날짜는 도윤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솔바람 리조트? 도윤이가 여기 갔었나? 가영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다. 1박 2일 숙박비, 그리고 놀랍게도 예약자 명의는 최도윤이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언제 이런 곳을 예약했을까? 더구나 사고 나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도윤이 남긴 봉투와 솔바람 리조트 영수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다. 가영은 마침내 결심하고 도윤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하자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화면에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2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내 이름 대신 쓴 기록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시우는 거짓말 안 해요. 시우가 하는 말은 다 믿으셔도 돼요. 영상은 불과 30초 남짓이었지만 가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목소리를, 그 표정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 이름 대신 쓴 기록이라니. 가영은 다시 솔바람 리조트 영수증을 들여다봤다. 최도윤. 분명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도윤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휴대폰을 들고 박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우야, 나야. 선생님이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요.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시우가 다시 가영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맑은 오후였다. 이것 좀 보렴. 가영이 솔바람 리조트 영수증을 보여줬다. 시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것을 어디서? 우편함에 들어있었어. 도윤이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더구나.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시우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저는 그날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형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형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박? 형이 알게 된 어떤 일 때문에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솔바람 리조트도 그 일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해송문화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어요. 형이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겁이 났어요. 형을 도와야 했는데 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어요. 가영은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형은 선생님을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할 텐데라고 늘 말했거든요. 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자신의 위험보다 엄마의 아픔을 먼저 걱정했던 것이다. 시우야, 그 협박이 뭐였는지, 해송문화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니? 네,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선생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도윤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내일 해송문화대에서 만나요. 형이 마지막에 간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가영은 도윤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시우는 거짓말 안 해요. 도윤은 시우를 믿으라고, 시우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록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줬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 도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걸까? 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2년 만에 처음으로 도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챕터 3- 문턱 없는 책방. 해송문화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영은 시우를 기다렸다. 2년 만에 찾은 이곳은 여전히 푸른 느티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윤이 어린 시절 가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교정을 걸었던 곳이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늦었죠?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시우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뭘 보여주려는 거니? 시우는 가영을 교정 안쪽으로 안내했다. 학생들이 오가는 평범한 캠퍼스 풍경이었다. 하지만 시우의 표정은 무거웠다. 형이 마지막 주에 계속 여기 왔어요. 그리고 시우가 멈춰섰다. 여기에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교정 한편에 자리한 작은 책방이었다. 문턱 없는 책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정말로 문턱이 없는 평평한 입구였다. 도윤이가 여기 왔다고? 네. 사고 나기 전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이요. 처음엔 저도 왜 여기 오는지 몰랐어요. 책방 안으로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로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는지? 여성의 시선이 시우에게 머물렀다. 아, 시우 군이네요. 도윤이 친구. 가영의 가슴이 덜컥했다. 이곳 사람들이 도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윤의 어머니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저는 이곳 대표 김수진입니다. 혹시 저희 도윤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책방 구석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원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도윤이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주로 장애인 학생들의 책 읽기를 도왔죠. 하지만 마지막 주에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내 부조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시우가 끼어들었다. 형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장애인 학생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학교 측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런 일을 왜 혼자 했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파일 안에는 도윤의 필체로 정리된 자료들이 가득했다. 학교 예산서, 지원금 내역서,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도윤이는 저와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걸 막으려 했다는 거죠.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도윤이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시우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가영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아들의 정성스러운 글씨와 꼼꼼한 조사 내용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죄송해요. 도윤이 사고가 나고 나서 모든 게 흐지부지 됐어요. 증거 자료들도 대부분 사라졌고요.
이것만이 남은 거예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선생님. 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까지 위험해질까봐. 가영은 시우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 너도 아직 어린아이잖아.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했나요? 엄마에게는 서둘러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라고도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로 책임져야 해요라고 했어요. 가영의 가슴이 뭉클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책방을 나선 후 가영과 시우는 교정을 천천히 걸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느티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시우야. 네, 선생님. 도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둘러 용서도 사랑도 말지 말자. 우리는 사실로 책임지자. 시우가 고개를 들어 가영을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가 하려던 일을 끝내자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느끼는 죄책감도, 내가 느끼는 아픔도 급하게 없애려 하지 말고 천천히 마주하자는 뜻이야. 그들은 교정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영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시우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고 있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도윤이 방문을 닫아두고 혼자 있지는 않을 거야. 시우가 작게 미소 지었다. 형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가영과 시우는 정말로 천천히, 그러나 숨지 않고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도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마지막에 지키려 했던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챕터 4- 새로운 문턱. 한 달이 지났다. 가영은 이제 도윤의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지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날 아침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금기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도윤과 대화하는 공간이 되었다. 도윤아, 오늘 시우가 또 왔어. 내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다고 하더라. 가영은 도윤의 책상에 앉아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대답은 없어도 마음이 한결 편했다. 시우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가영을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 편해졌다. 오늘도 시우가 학교를 마치고 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생님, 김수진 대표님이 연락 왔어요. 대학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렸대요. 정말? 그럼 도윤이가 모은 자료들이 도움이 됐구나. 네. 형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시우가 상추를 씻으며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해송문화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시우가 가방에서 공식 봉투를 꺼냈다. 발신인은 해송문화대학교 총장이었다. 가영이 편지를 열어보자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장학금 설립 제안이 들어있었다. 최도윤 기념 장학금을 설립하여 매년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편지를 읽는 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기억될 줄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좋은 것 같아. 도윤이도 기뻐할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시우가 문을 열자 김수진 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대학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요. 부정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고 장애인 지원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어요. 수진의 말에 가영과 시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턱 없는 책방에서 정기적으로 도윤이의 이야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시간이요. 저희가 뭘 해야 하나요? 가영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들과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도윤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삶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서요. 가영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윤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수진이 돌아간 후 시우가 가영에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아직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 형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가영은 웃음을 띄었다. 아마 엄마 완벽할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라고 했을 거야. 그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가영은 도윤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벽에 붙은 도윤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다. 도윤아, 엄마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될까?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용감한 아이였는지,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후 가영은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저 해보겠어요. 도윤이의 이야기 시간 말이에요. 정말요? 감사해요, 선생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우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이야기도 중요하거든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윤이의 이야기 시간은 한 달 후로 정해졌다. 그날까지 가영과 시우는 함께 준비했다. 도윤의 일기를 읽고 사진을 정리하고 그가 남긴 메시지들을 되새겼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문턱 없는 책방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였다. 처음엔 떨렸지만 가영은 도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윤의 엄마 윤가영입니다. 가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윤이 어떤 아이였는지, 마지막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서둘러 용서도 사랑도 말지 말라. 우리는 사실로 책임지자고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시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를 잃은 아픔과 죄책감, 그리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해. 형은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 줬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요. 이야기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가영은 잠시 생각했다. 아파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아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 가영과 시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도윤이 남긴 사랑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가영은 도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제 그 문턱은 더 이상 넘기 어려운 경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 아픔과 희망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도윤아,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이 좋아했던 그 빗소리.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선율처럼 들렸다.